세일즈 코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소개해드릴 신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면 제가 항상 연극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와도 연관이 되는 게 저하고 황희태 선생님은 이제 2년 전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황희태 선생님은 지방에도 지사가 있으시지만 본소가 이제 인천, 저는 동쪽인 이제 구리 남양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둘이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지내다 보니까 가진 재주가 다른 겁니다. 뭐냐면 황희태 선생님께서는 그 손보 공채 출신이셔가지고 10년 동안 해서 손해보험, 뭐 공장화재, 그다음 배상 책임, 그다음 건강 이쪽에 이제 완전 도사시고 저는 생보 출신이다 보니까는 저는 원체, 종신, 연금을 잘하고 해서 둘이 이러한 이제 오늘 주제인 세일즈 코칭이 사실 서로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둘이 어느 걸 더 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것도 못지 않은데 싶을 정도로 둘이서 거지도 많이 하고 사실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가르쳐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2년이 조금 안 된 시간에 사실 무엇보다도 저희 둘이 가장 많이 지적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세일즈 코칭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수사에서 뭐 대리점에 계신 분들은 늘 와서 상품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뭐 컨셉 교육도 받으시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과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쉽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세일즈라는 하나의 직무를 놓고 봤을 때 이 세일즈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하나 이렇게 먼저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고 가면 좋은 부분은 이 트렌드라는 개념인데 트렌드는 사실 유행과 대별되는 개념이에요. 유행은 좀 짧고 빠르고 없어진다면 트렌드라는 것은 사실 길고 어떤 영향력에 그걸 떠나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트렌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영업에 트렌드가 되게 중요한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이 트렌드가 우리 세일즈에도 분명히 트렌드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여기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11년째 보험을 하고 있지만 이 11년 동안 저는 트렌드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한 번은 확실히 바뀌었고 두 번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보험산업 내에서도 FC든 관리자든 간에 이 트렌드를 빨리 선점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처했던 사람들은 그 한 5년 동안은 거의 속된 표현으로 절었어요. 잘 못했어요. 근데 그 트렌드를 선점한 사람들은 또 다른 5년을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세일즈적 역량이 좀 중요해지는데 이 트렌드를 지나서 보면 이 트렌드들을 얼마만큼 잘 유치하고 미래를 내가 대비할 수 있는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변화들은 대부분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그러니까 모든 이슈나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말 똑똑한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라는 이제 잡지죠. 여기에서 이 사진을 보시면 2020년 1월호입니다. 이 잡지에서는 사실 코로나19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굴지의 경제서에서 경제 잡지에서 코로나19가 2020년도 1월호인데 코로나19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2020년 다시 1월호를 봤더니 여기에는 전 세계를 지금 모두 공포에 이제 떨게 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말의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화들은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오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와버린다는 거죠. 제가 허와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은 60만 보험 설계사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와 많다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기도 하는데 60만 설계사라는 걸 제가 한번 고찰을 조금 해봤어요. 여기 보시는 표처럼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5세 이상 인구가 4,500만 명인데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를 대략 2,900만 명 정도에 잡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임금 근로자인데 우리 그 보험 설계사들은 여기서 비임금 근로자에 들어가진 않고 임금 근로자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특고니까 비정규직 안에 포션을 차고 들어가거든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엔 이 보험 설계사 60만 시대가 오는데 이 60만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사가 얼마만큼 많아졌냐 보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들 중에서 48명당 1명은 보험 설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전 강의에서도 나왔었지만 사실 별의별 직종들이 지금 다 보험사로 오는데 하이 스펙만 오는 게 아니라 로우 스펙도 와요. 예. 그게 이제 부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이제 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야 이거 정말 앞으로는 더 쉽지 않겠다. 설계사가 아니 무슨 뭐 동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뭐 카카오 토스도 뭐 보험을 판다더라 뭐 어쨌다더라 뭐 토스가 어쨌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IT만 우리를 침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도 같이 또 침략을 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을 견뎌야 될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봤더니 지금 대한민국은 19년도 뭐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영업의 몰락이 대한민국을 이제 들이닥쳤죠. 사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고용보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가입하는 고용보험을 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이들의 실업급여가 없으니까 사업주를 위한 이제 고용기금인데 이게 지금은 적자가 됐어요. 2021년도에 넘어가면서부터. 왜냐면 너무 많이 폐업을 해서 타먹으니까. 사실 이게 욕할 건 아닌 게 직장인들도 다 실업급여 타먹지 않습니까? 사업주들도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망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폐업을 했을 때 가져가야 되니까 이 고용기금, 적립금 현황만 보더라도 사업자들이 다 사업을 접어요. 음식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리고 보험으로 넘어오죠. 또 하나, 직장인들은 어떤가라고 봤더니 직장인들, 우리 앞서서 첫 번째 시간에 은퇴를 다뤘지만 여기 나온 골자는 직장인이 은퇴 시에 80%가 소득 공백에 노출이 되고 국민의 81%는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조금 패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주식을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대처해봐야겠다는 분들은 영업으로 또 넘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육심한 시대가 되어가요. 근데 이 와중에 퇴근하고 나는 또 월급 받는다라고 해서 직장인들이 순식간에 이제 투잡으로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핵심 포인트는 메리츠 파트너스죠. 예, 이들이 아예 부업으로. 사실 이 핵심은 뭡니까? 메리츠에서 어떤 거예요? 뽑아놓고 그래서 코드 내면 일단 내 가족 거 털 거고, 예, 그러면 한 명 뽑으면 4명 계약하고 친정엄마 뭐 이 시대까지 해가지고 털면 한 15명 터는데 이 정도만 해도 보험사 마진이 남거든. 그쵸? 아니 48명당 한 명이 보험석에서 하면 이론적으로 산술수만 떠지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한 명의 보험석에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고객이 48명밖에 안 돼요. 예, 이걸 넘어가면 다른 보험석에서 가입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메리츠 파트너스가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를 침략해오고 있는 지금의 하나의 트렌드라는 국면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진짜 그렇게까지 바뀔까라는 생각에서 보시면 제가 재미삼아 넣어봤는데 저희 11년 전 사진, 11년 전. 예, 11년 전. 제가 영업할 때 AI 생명에서 그래서 그 한 김에 보니까 영업을 당시에 저는 20대 중반인데 생보사 그 당시 생보사는 뭐 그런 게 운전자 이런 게 없어요. 종신연금밖에 없어요. 이걸 한 대 한 40건씩 팔았었거든요. 진짜 많이 팔았죠 그때. 근데 이때 영업을 어떻게 했나를 여러분들 혹시 10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영업과 완전 달랐어요. 완전. 이때는 핸드폰에 일정도 없었고 다 이거 스케줄러 쓰고 다니면서 차도 막 그냥 몇만씩 킬로씩 타야만 했고 뭐 줌 상담 이런 거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 마케팅도 없었어요. 그때 진짜 손편지 써가지고 다 DM 보내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영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던 시절이 11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나 보니까 저도 사실 남의 차를 가끔 운전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 토글로 그냥 이 원데이 운전자 보험 가입하거든요. 제가 보험을 11년 했는데 내가 내 코드로 가입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다음에 어디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바꾸는 거 너무 귀찮아. 예. 그리고 그 어플에 본인 인증 내가 DB손 보면 뭐 삼성화재면 이 어플 들어가서 운전자 범위 확대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 근데 토글로 하면 진짜 30초 안에 가입하거든요. 내가 하루 운전하는 거. 저 이걸로 가입해요. 제가 1년에 한 7, 8번 정도 가입할 거예요. 이걸로. 내가 이걸로 가입하고 있어요. 네. 저 시장. 여기에 보시면 해외여행자 보험부터 해가 메인이지만 사실 여기 별의별 거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예전에 해외여행자 보험하고 원데이만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펫보험하고 운전자 자동차, 연금저축, 건강생명 이거 하나손해보험 거죠. 근데 여기 하나손보가 다시 또 받아가지고 외주 받아가지고 다른 보험사 것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고 또 보면 제가 뭐 유튜버들은 사실 우리들의 동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캡처하진 않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는 이렇게 60만 보험설계사가 대략적으로 한 달에 월 보험료를 한 100억을 판다 치면 1000억을 판다 치면 제가 예상했을 때 유튜버 보험설계사들이 15억 내지 한 20억은 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아까 우리 황당님 얘기했던 연금박사라는 분도 마찬가지죠. 한간에는 이분이 GA 비공식 1위라고 하거든요. 세이즈. 근데 유튜버들을 보면 사실 구독자가 뭐 몇백 명이나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문의 들어온 거는 플러스 친구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사실 개인이 과거에는 혼자서 경영정기나 그러니까 법인 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월보 700만 원, 1000만 원 치는 게 불가능했어요. 아예. 왜냐면 활동량을 할 수 없는 그런 거였거든. 근데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온라인 사업부들 어때요? 반바지, 반팔 입고 아니면 위에만 셔츠 입고 출근해가지고 하는데 한 달에 월보 1000만 원씩 친단 말이에요. 운전자 막 200건, 300건씩 팔잖아요. 이게 벌써 바뀌었어. 벌써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트렌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인가? 라고 바로 말씀드리면 또 너무 재미없으니까 허아실을 조금 더 보자 이거죠. 허아실을 보면 근데 그러는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저기 2024년 4월 23일 지지난주 기사죠. 실적 예치요. 보험설계사 절반이 1년도 못 버텼다라고 해서 기사에서는 53%가 이를 관두거나 이직을 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보험계약의 유지율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5년 유지율이 42%예요. 그리고 2년 유지율이 지금 65%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들 뭐 지점이나 가시면 막 시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몇 케이스를 했다, 몇 백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2년 이내에 거의 40%는 사라질 계약들인 거거든요. 아예 들어올 때부터. 예.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고 월급을 몇 천을 받았다? 그 중에서 40%는 뱉을 돈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적 입장이고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보험 설계사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IT에 대체될 수밖에 없냐면 보험회사가 보험 설계사를 싫어하거든. 예. 믿지 않아요, 설계사들 더 이상. 왜? 불판율도 높고 계약 유지도 안 좋고 여기 있는 2년치 계약 유지를 보면 60%대를 육박하는데 왜 이게 높냐면요. 더 낮거든요. 왜냐면 이게 반카 채널이 있어서 그래요. TM 채널이랑. 반카랑 TM이 어느 정도 유지를 꽉 잡아주니까 대면 채널이 더 빠지는데도 이 정도 유지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야 레드오션이야 못 가. 그 다음에 막 사람들 얘기하면 리크루팅 하려고 하면 야 보험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 이 인적 자원들은 더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더 많이 보험으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좀 다른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1년에 세무사가 평균 700명 정도 시험을 붙는다라고 해요. 근데 작년에 200명이 취업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세무사는 바로 개업을 못하거든요. 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하려면은 수습 세무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200명이 수습을 못했어요. 안 뽑아가지고. 세무사가 엄청난 거죠. 네. 노무사 1년에 200 뽑거든요. 200명인데 여기 그나마 좀 난데 워낙 좁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노무사들도 이제 우는 소리를 계속 하죠. 너무 많다.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먹거리 뺏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보험은 세무사 공부 막 3년 해가지고 붙었는데 보험은 한 3시간 공부하면 붙잖아요. 그 사람들. 그죠? 누군 30분 공부만 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이 영업 출발선은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에서 제가 또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 되게 심장을 아프게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슈퍼 탤런트만 성공한 AI 시대가 온다라는 거에서 또 핵심 골자는 무엇이었냐면 실제로 AI의 발전으로 전화 상담원, 보험 설계사처럼 상대적으로 업무가 단순한 직업은 물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핵심 뭐예요? 회계사나 변호사가 대체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거란 거죠. 물론 쉽게 대체는 안 돼요. 제가 이런 뭐 보험사가 없어지니까 다 같이 딴 거 하러 갑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에이트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엄청난 트레이딩 회사에서 2012년에 지금부터 10년도 더 된 시점에 이미 AI를 도입해가지고 트레이더 500명대를 해고를 했어요. 왜냐면 트레이더 500명이랑 AI랑 붙여봤더니 AI가 이겼거든. 얘네보다 수익을 잘 내. 예. 그리고 의료도 마찬가지고 제약,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예.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아까 제가 이 토글이라는 하나 가지고 그냥 했던 것뿐인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보험회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돈을 벌려고 이 돈을 벌려고 엄청난 돈을 주고 제일 똑똑한 애를 데려와가지고 돈을 어떻게 이 아둔한 군중에게 뽑아들 것만 고민하는 곳인데 이거 안 쓰겠습니까? 보험에게 쓰겠죠. 네. 이런 일이 멈추지 않는 이유 바로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보면 여기 딱 나오죠. 동일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팔더라도 환급률 숫자만 내세워 상품을 판 경우와 종신보험이 고객에게 왜 필요한지 니즈의 베이스에서 판 사람들은 뭐에서 만족도에서 차이는 게 아니에요. 해지를 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결국에 수수료가 높은 연봉만 쫓아서 계속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회사 사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잖아. 나 이런 사람들 싫어. 얘네랑 같이 일하기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지금의 행태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4월 26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마찬가지 한 2주 정도 됐죠. 이게 진짜 중요한데 금감원에서 칼을 빼들었죠. 금감원이 여러분들을 때릴 일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전화 상담원과 같이 우리는 미천한 직업이니까 금감원이 우리까지는 신경 떼지 않아요. 근데 금감원이 어딜 때리면 GA를 때리는데 GA 때서 어떻게 하냐? GA를 때려가지고 하위 20%는 면의 명단을 소비자한테 다 공개해버릴 거야. 네. 예를 들어서 행복 GA 대리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입석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 뭐 우수인증석에서 박히는 것처럼 얘네는 하위 20% 평가를 받은 대리점이야라고 찍혀버린단 말이죠. 네. 반대로 자네들은 어떻게 해준대요? 금감원에서 이거 때리는 거 기관제재 감사를 면제해준대. 그럼 여러분들 이제 누가 때려요? 여러분네 회사에서 때리는 거죠. 너네 청약서 다 갖고 와. 답변 서명 왜? 너 입사 위촉 계약서랑 이거랑 왜 서명해? 똑같아. 필체가 똑같은데 단기납 한 사람들 그 미스터리 쇼핑하죠. 전화해가지고 뭘로 하셨어요? 종신보험, 사망보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아니요. 이게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데요? 137%만 알고 기업 가입했는데요? 그러면 누가 털리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털리는 거죠. 왜? 대리점도 회사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척박한 세상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세이지 코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코칭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들을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 그다음 상담력과 영업력 자체를 높이는 행위들, 그다음 동기를 제공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영업을 관리해주고 그다음 영감을 주고 목표를 설정해주는 것들이 모두 코칭이라고 들어가는데 이 코칭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코칭은 저에서 말씀드린 건 누구한테 받아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셀프 코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셀프 코칭. 코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뭐 부정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코치가 없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될 직업이 정말 많죠. 뭐 트레이너도 없어져야 되고 수영 강사도 없어져야 되고 배드민턴 강사도 다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엔 내가 똑같은 노력을 해요. 내가 만약에 골프를 친다. 혼자 작대기를 가지고 산에 가서 휘둘러요. 한 10년 휘두르면 못 칠까요? 잘 치겠죠. 네, 잘 칠 겁니다. 10년 휘두르면. 근데 그거를 1년이나 5개월 이내로 줄여주는 게 코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런 코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아까 AT에 대한 부분 설명해서 넘어가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잘, 그리고 오래라는 두 가지의 포인트로 제가 좀 뽑아봤는데 이 잘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해야 내가 폭발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 라는 게 있고 같은 듯 하면서 오래 하는 것은 조금 다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또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이렇게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전문직들, 그 다음 고스펙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 업을 침범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결론은 세이즈는 프로세스로 기결이 돼요. 아까 제가 저기 앉아서 살짝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황인태 사장님께서 여러분께 여쭤봤거든요. 나 연금보험 가입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왜냐면 고객분들 중에 이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물어본 적도 있는데 저도 이제 전 지금도 싸북싸북 영업을 하고 영업을 오랫동안 해야 하다 보니까 소개를 받았는데 어떤 소개가 나오냐면 물론 연금보험은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60대 분들도 요새 연금을 많이 가입하세요. 왜냐면 실제로 연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국민연금 수령할 때가 되면 제가 이제 고지서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보다 받는 연금액이 적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동산 자산이나 실물 자산 돼 있는 것들을 처분해가지고 일시납으로 넣을 수 있냐? 또는 5년 안에 넣을 수 있냐? 그냥 고객들이 생각보다 상담을 해보면 5년 동안 넣어도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금액은 어느 정도 고액을 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네. 우리가 커미션이 크진 않지만. 왜냐면 그들도 살아보니, 한 60년을 살아보니 당연히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어느 정도 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5년 낼 거면 그거 한 100만 원 내면 되냐? 150만 원 내면 되냐? 200만 원 내면 되냐? 그럼 얼마 받는데? 그리고 저 200만 원씩 5년 내시고 한 50만 원씩 받으세요. 해도 크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야 200씩 내는데 어떻게 50만 원 나와 하지만 그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5년밖에 안 냈는데 50만 원씩 40년 주면 많이 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연금을 이제 가입을 많이 이제 안 하셨다는 것도 하는 것처럼 제가 다시 또 여쭤보면 혹시 이 중에서 내가 나만의 세일즈 프로세스를 내가 진짜 지금 이 앞에 나와서 내가 10분이라도 좀 내가 쭉 풀어낼 수 있다. 아니면 내가 그냥 그렇게 풀어내지 못하더라도 나만의 세일즈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게 왜 프로세스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프로세스는 제가 뒤에도 적어놨지만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프로세스는 사실 영업을 잘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되게 다양한데 뭐 예를 들어서 타고나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세일즈맨이에요. 얼굴이 워낙에 납작이 두껍고
워낙에 추진력이 있고 그다음에 워낙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영업을 잘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에 내가 딱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남이 뭐라 하든 말든 해서 계속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세일즈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그러한 선제적 어떤 성견지명도 없었고 내가 타고난 것도 좋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도 특별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프로세스. 그러니까 절차, 판매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절차를 실질적으로 지키지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프로세스가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타고났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이미 원체 그 성향 자체도 영업을 잘 맞는 성향이고 사람들 만나서 즐겁고 사람을 설득하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월에 한 달에 한 300 정도를 합니다. 지점에서 엄청 박수를 받아요. 그다음에 늘 존경을 받고 돈도 잘 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프로세스까지 얹으면 월에 500, 600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별 가진 게 없어. 그래서 한 달에 꾸역꾸역 해가지고 한 30만 원, 40만 원 해요. 한 달에 뭐 쌓인 것까지 다 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뭐 3, 400 벌어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좀 아껴서 뭐 하는데 지장 없어. 근데 이 사람들도 프로세스를 갖추면 이 사람들도 뭐 한 400, 500은 못 찍겠지.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제가 뭐 마법을 부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프로세스를 제대로 갖춰서 영업을 하시면 150, 200까지 간다고요. 월납으로. 그게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이 프로세스를 갖춰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바로 프로세스에 들어가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잘하고 오래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사실 잘과 오래를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지난달에 제가 상담하는 사진이거든요. 요 고객님한테 제가 그 간호사 고객이신데 제가 만나가지고 남편분하고 결혼을 해서 아내분은 저한테 3번째 연금보험을 가입하셨고 남편분은 처음 가입을 하셨고 건강보험을 조금 업데이트했어요. 네, 그런 상담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제가 뭘 보여줬냐면 제가 설계사 증표를 보여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설계사 증표 보여주시죠 다들? 안 보여주면 다 철컹철컹인 거잖아요 원래 지금은 룰대로 하면. 네. 여러분들 불판율하고 계약 유지율하고 뭐지 뭐뭐 했는지 다 원래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취약서 받으실 때 받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보여주거든요. 네. 왜 보여주냐면 이것도 하나의 롤플레이예요. 내가 나 잘라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거를 보여주면 계약 확률이 좀 더 높더라고. 네. 왜냐면 이 사람들도 저 말고도 많은 보험 설계사 만나봤을 텐데 이거 까는 보험 설계사 안 보여줬을 거고 해피콜에 이거 하다 보면 설계사 증표를 확인하셨습니까? 하면 그냥 FC가 전화해서 그거 예하시면 돼요 라고만 이야기했지 그게 뭔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사실 이러한 영업 윤리를 지키고 영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올바른 지식을 갖고 판매하는 것이 영업을 오래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고 잘하는 것은 최근에 언제부턴가 모르겠지만 전 A형이거든요. MBTI는 잘 몰라요. 저는 A형이에요. 소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SNS가 잘 맞지 않아요. 보험을 하고 아까 10년 전에는 SNS를 카카오 스토리에 막 철학적인 것만 올렸었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지금 어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합니다. 왜 하냐면 이것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데 SNS 보다 보면 요새 특히 많이 올라오는 게 그렇게 월급들을 많이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 보험을 막 10년, 20년 했대. 막 법인 영업도 잘한대. 그래가지고 막 월을 막 1,000만, 2,000만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대. 그럼 나는 건물을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월급 말고 등기부 등본을 올려야지. 그잖아요. 근데 왜 맨날 월급만 올리냐고. 나는 그 생각했어요. 그럼 통장 잔고나 주식 잔고를 올려야지. 왜 월급만 올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한다는 건 뭐냐면 정의해보면 잘한다는 건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돼. 회사에서 챔피언 100년 해보면 뭐예요? 어디 나오는데 그게.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돼. 내 고객한테 인정받고 고객에게 존중받고 동료에게 존경받으며 원하는 설계사 본인의 재정적 목표를 본인이 먼저 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잘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오래 하는 것은 이런 좋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계속 젊게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젊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봤을 때 어리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들은 보험하는 사람들, 보험을 오래 하는 사람들 정말 참 좋겠다. 왜냐면 계속 신규를 리크루팅을 누군가 해오잖아요. 젊은 애들이 계속 들어오잖아. 근데 나는 이제 지점에서 선배야. 근데 내가 일만 잘하고 있으면 이 친구들과 언제든지 어울릴 수 있잖아요. 대화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일 잘해 나가면 정말 젊은 데에서 오랫동안 내가
계속 바뀌는 트렌드에 적응해 나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직장인의 삶과는 너무 대별되더라. 너무 메리트가 있더라. 라는 건데 이렇게 잘 오랫동안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방법을 조금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객은 FC의 확신을 구매한다라고 해요. 제가 11년 전에 생명보험사에 처음 입사할 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의 종국에 와서 작금의 FC들을 보면 대부분 확신을 구매하는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품을 결국엔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되게 간단한 산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보험 연구를 잘할 수 있어요? 보시는 산식이 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을 잘하려면 활동량 곱하기 성사율 곱하기 시장의 규모가 끝이거든요. 네. 그럼 내가 생각해요. 여러분 나는 뭐가 안 되지? 나는 계약은 잘하는데? 그럼 오질나게 게으른가? 아니면 내가 시장 만나는 고객이 후진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내가 뭐가 약한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나는 나 우리 지점에서 받는 DB 나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 체감한 거 나쁘지 않아. 그래도 가가지고 상담하면 계약 어진간히 해. 그러면 나는 활동량만 올리면 되는 거죠. 활동량만. 네. 근데 이게 메타인지인데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코칭을 통해 가지고 알아내야 돼요. 망가진 부분이 뭔지 빨리 찾아내야 이걸 고쳐서 내가 생산성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생각보다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네. 이것을 2, 3년 동안 고치기에는 우리 보험업이 너무 침해받고 있어요. 돈 빨리 벌어야 돼.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리고 보통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은 캐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유튜브가 하고 싶었어요. 나 잘 못해. 그런 거 편집 이런 거 못해. 돈 쓰면 됐잖아. 그죠? 그냥 PD 한 달에 300 주고 컴퓨터 400짜리 맞추고 작가까지 고용해가지고 하면 됐잖아. 근데 못했는데 왜 못했어요? 내가 그거 유튜브 막 보고 찾아 배워가지고 막 대본 자막 틀리는 거 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했던 거죠. 변화가 올 때 또 우리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빨리 돈을 벌어놔야 된다는 거죠. 일확천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영업비를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 조금 더 구체화.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럼 가망 고객은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DB를 좀 잘 확보하면 좋겠다. 그 다음 내가 진영은 놓지도 않았어. 저는 입사할 때 저희 지점장님이 저한테 프로젝트 100을 2건 주면서 내가 보험을 해야 되는 추천서를 200명한테 받아오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향이 춘천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후보자 할 때도 나중에 그 200명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춘천에 공지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야간에 나와서 있는 가족들한테 가서 하나씩만 써달라고 해서 200명 지인 받아와서 입사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인 형 아무도 얘기 꺼내지 않죠. DB를 확보하든가 소개영업이 안 되면 그럼 소개영업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시도해봐야죠. 개척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SNS 오케이. 그럼 이거 가만고에 요거 하면 해결되는구나. 상담력 어떻게 높이지? 다 영어로 적어놨지만 옆에 한글로 제가 또 친절하게 좀 적어놨죠.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고 상담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처럼 상담 연습할 때 원래 저 테이블이 있으면 항상 상담 연습 롤플레이 정석은 종이 하나 있어요. 그 종을 띵 치면은 그때부터 그 타이머를 해놓고 절대 둘이 아무리 친한 동료라도 절대 반말하면 안 되고 중간에 끊으면 안 돼. 그 종이 끝날 때까지는. 상담이 산으로 가더라도 이 롤플레이는 끝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롤플레이 연습할 땐 그것을 지켜봐주는 감독관이 있어야 돼요. 굳이 관리자 아니어도 돼요. 그냥 동료 셋이 해도 돼요. 네. 상담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계약은 어떻게 상품을 팔아. 근데 상담이 기가 막혀야 소개가 나오는데 기가 안 막히니까 상품 팔고 끝나니까 DB를 또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크립트 마찬가지. 스크립트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콜 조직에 한번 가보자. 콜 조직에 가면 스크립트 우리 DB 새로 들었다더라. 스크립트 줘봐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가면은 있는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A4용지 한 장짜리 오죠. 콜 조직에 가면 스크립트가 아니라 스크립트 북이 있단 말이에요. 북. 그래서 이만큼 두꺼워요. 고객의 유형별, 그다음 거절 국면별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 상품별로 해가지고 스크립트가 진짜 한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덜너덜하고 다 띠지 붙어져 있고. 그러니까 스크립트라는 것을 사실 그냥 어떻게 말할 것인지가 아니라 여기에 이 상담 플로우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립트 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많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세일즈 키트도 중요하죠. 내가 상담을 갈 때 나는 이 가방이 없으면 상담을 못해. 이 가방에 열면 다 있거든. 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 뭐 정보, 그냥 고객의 뭐 증권을 받으면 어디다 넣어놓을 것인지 고객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있는 뭐 내가 종수술 특약을 설명할 때 나는 좀 설명하기 편한 게 맘모톰 시술을 좀 설명하기 편하더라. 이걸로 수술금 지급 부지급 사례를 아니면 시합 파절을
이런 자료들이 따다닥 다 있어야 되는 이 가방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가방이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동반 상담을 많이 해봐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뭘 잘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상담을 나가기 전 내가 조금 부족하면 심지어 고수드릴수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기 프루덴셜 KB 라이프 타우니까 제가 이제 올해 6월 6일 날 또 출국해서 캐나다 NDRT 연차총회 가면 그 강의 하나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진짜 기라성 같은 이제 보험 설계사 선배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담배 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내가 요새 컨택하고 있는 고객이 있는데 이렇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어. 넌 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물어봐요. 이게 습관처럼. 그러면 이게 딴 사람의 후배들, 이게 10년 후배들 몇 년 계속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좋겠다. 그럼 그걸로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러한 리뷰라는 것은 리뷰와 프리뷰는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과를 또 분석해야 되거든요. 활동량을. 그럼 나는 활동량을 되게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 지난달 멋졌다 나 열심히 했어? 이거 말고 내가 데이터화 해가지고 대량화해서 나의 노력과 활동량이 얼마만큼 됐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확인할 수 있는 도구들이 또 많이 부재하더라. 근데 그런 도구들이 있으면 러스펠트 장군이 얘기했죠. 측정하면 개선된다라고. 근데 측정하지 않고 나의 활동량을 나의 감정에만 맞춰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볼까? 9월 달에 돈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 열심히 해야겠다. 여행 가기로 했는데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오래 하려면 여기서 한 가지 바뀌는 것들은 준법 교육 잘 들어야 되고요. 상품 교육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잘못 팔면 안 되니까. 판매 프로세스 잘 갖춰야 되고요. 판매 프로세스만 잘 갖춰도 그 불안전 판매가 일어날 확률을 완벽하게 좀 현저하게 줄여주는데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일단 파는데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많이 망가지고 깨지고 철회당하더라. 계약이 깨지고 철회당하고 실효되면 제일 안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환수입니까? 유지율입니까? 아니죠. 고객을 잃는 거죠. 고객이 미안해하든 싫어하든 어쨌든 고객을 다시 못 만나잖아요. 환수 먹고 유지율 터지면 유지율이야 올리면 되고 환수 먹으면 더 벌면 되지. 근데 고객을 잃어버리면 다시 못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객이 나한테 한 계약을 실효하게끔 하는 것 자체에 내가 책임감을 약간 느껴야 되는데 그 책임감이 있다면 체결 당시에도 내가 그렇게 쉽게 계약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계약을 계속해서 먼저 월초나 넣고 그 다음에 내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내가 사업비를 쓰는 건 어느 정도 쟁여놔야 내가 급하게 땡기지 않고 고객한테 시간을 주기도 하고 밀고 당기기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불안정 계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객관리가 하나 더 들어왔네요. 아까 잘과 좀 달라진 것은 그 고객관리가 들어왔는데 고객관리에 있어서는 사실 월간별로 활동 계획표가 다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고에 관리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이들한테 얼마만큼 정보성 DM을 보내서 관리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사실 막 제본서에 맡겨가지고 제본에서 이거 보내고 있었다라면 지금은 사실 너무 좋잖아요. 카카오톡 비즈도 있고 채널도 있고 뭐 별의별 인스타도 있고 별의별 거 저희 뭐 보험복지부 오픈 채팅 보면 내가 DM자로 다 보내주잖아요. 뭐 가을철에 어디 가라, 봄철에 어디 가 이런 거 다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거 보내기만 하면 돼. 이것도 안 보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좀 사업비를 어느 정도 고객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와 소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내가 한 달에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받으면 적어도 200만 원 정도는 300만 원 정도는 사업비로 빼놓고 이걸 가지고 내가 사업비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사업비 10,000원 투자하신 거거든요. 10,000원의 행복. 설계사로서 고객한테 좋은 역량을 갖춘 설계사가 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사업비 10,000원 쓰신 겁니다. 30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고객분들과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뭔가의 뭐 물품을 사고 그래서 선물을 좀 준비할 수도 있고 고객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사업비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생활비하고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많이 되더라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런 것들이 이 세이지 프로세스 안에 녹여져 있거든요. 녹여져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조금 더 봐보면 이게 되게 간단한 산식이었는데 이 산식이 되게 간단했잖아요.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이제 이거거든요. 가망고객 발굴은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 다음에 내가 전화 접근, 통신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 다음에 내가 사전, 프리 어프로치 인터뷰로 해서 이 세이지 프로세스는 지금 혹시 회사에서 7단계로 가르치고 있다면 신입분들한테 잘못된 겁니다. 세이지 프로세스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150년대 생명보험 세이지 학회인 림나에서 만든 거고 림나에서 2021년에 프로세스를 9단계로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 본 것처럼 3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더라. 4단계 내가 초회면 한담할 때는 어떠한 포인트들 가지고 내가 이 프로세스에 해야 되는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다더라. 내가 5단계인 설계 및 포트폴리오 준비 단계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더라. 예를 들면 초회면 담할 때 저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1시간을 상담을 하면 1번부터 9번까지 해야 상담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해놓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걸 안 해놓으면 소개 요청을 빼먹고 온다든가 선거절을 하고 왔어야 되는 선거절을 안 하고 와. 대표적인 선거절 뭐가 있죠? 초회면담 때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고객님 혹시 사장님 오늘 과장님 오늘 바쁜 시간에 나오셨는데요. 40대 남자 과장님 나오셨는데 해가지고 다음번에 이렇게 준비해서 좀 갈게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이거 오는 게 아니라 고객님 혹시 저는 다음번에 오늘 고객님과 나눈 대화를 주제로 해서 이 내용들 가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객님이 현재 내고 계시는 보험료를 줄여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지고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한지를 제안 드릴 건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집안에 있어서 그 고객님의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결정권이 고객님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음번에 반드시 사모님과 같이 뵈야 됩니다. 이게 선거절이거든요. 구집이 후단에 가가지고 거절 와 기가 막히게 뽀뽀하는데요. 메리츠 이거 해가지고요. 93,270원 이거 하시면 되는데요. 하시죠. 와이프랑 이거 돈 와이프가 내는데요.